그대들을 위해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업 중에 유의사항을 하나 알려줄게요. 자, 유의사항은 마이크를 꼭 보세요. 날 봐도 되고 마이크를 보면 이제 파란불이 지금 들어가 있지? 이게 혹시 빨간불이 들어온다? 그럼 득달같이 나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 쌤, 불이 빨개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왜? 빨간불이 되면 동영상은 녹화가 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녹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되는지 잘 봐줘. 날 열심히 보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렇게 하면 돼요. 예비 중이 쏙쏙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이거 사실 웬만큼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3번째 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괜찮아. 그래서 약간 컴팩트하면서도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교재를 좀 준비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 교재는 사실 이게 2달치야. 뭐야, 2달치가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쉽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모두 다 함께 풀어보도록 할 것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부교재 준비해 오라고 했던 게 있었죠. 준비해 왔습니까? 네, 라이트 샌. 그 책은 숙제 내주는 용도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샌을 풀었다고 하니 이번 주 말쯤에 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한 권 사다 줄게. 이 친구야, 일본도 갔다 오면서 선생님이 선물도 사왔대. 어머, 나 감동해가지고. 뭐 여튼 좋아요. 자, 첫 단원 단원명을 한번 볼까요? 단원명을 봤더니 유리수와 순환소수.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그런 단원이 있고, 첫 단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은 단원명이 뭔가요? 시계 계산. 시계 계산이란 이름이 붙은 걸로 봐서 뭔가 좀 이렇게 길다란 식이 나올 것만 같고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마구마구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실제로 그런 단원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단항식도 있고 다항식이라고 해서 진짜 꽤 긴 그런 것들도 조금 다루긴 할 거지만 괜찮아요. 어려운 건 아니야. 다만 차근차근 천천히 하면 되는 그런 단원이 시계 계산 단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은 연립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단원이 뭐라고요? 시계 계산. 첫 시간이라서 약간 개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립방정식. 방정식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고, 어떤 것들이 방정식이었죠? 원래 방정식이라는 것은 시계다가 그렇지. 문자가 더 있는. 식에다가 문자가 더 있다. 그거 그냥 식인데.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또는 방정식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거든. 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등식이라는 것과 방정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식은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라는 뜻이고, 유선 그렇지? 고개를 순간 떨어뜨리길래 설마 조는 건가 했어요.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특정한 값이 들어갔을 때만 성립하는 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게 1차 방정식은 했었잖아.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지. 2x는 4. 와, 이런 거는 언제? x에 2가 들어갔을 때만 식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1차 방정식 중에서도 이제 제일 간단한 거였는데, 이제 2학년 때는 1차 방정식에서 차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야. 2차 방정식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식이 이제 문자가 2개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2x 플러스 3y라고 해서 이제 문자가 2개가 되는 거지. 그렇구나. 2x 플러스 3y는 4,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는 6. 이런 식으로 문자가 2개 들어가는 식이 2개. 식 2개로 해가지고 x값이랑 y값이 각각 무엇이 들어가야 이게 성립하는가, 그거를 푸는 그런 문제가 바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왜? 연립이라는 게 뭔데? 우리 저 아파트 말고 이제 연립이라 그래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연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같이 이렇게 여러 개 나란히 포개 이렇게 돼 있는 집, 그런 걸 연립이라고 한단 말이야. 방정식인데 식이 연립해서 2개 또는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개 존재를 한다. 여러 개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풀이하는 방법의 뭐 대입법, 가감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단원은 뭡니까? 이야,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등식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네. 부등식이라는 거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야. 1차니까. 1차. 0차 부등식은 없어요. 0차 부등식은 없고. 자, 부등식이라는 게 뭐였느냐? 아까 요게 식의 등식에는 또 옆에 부등식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다. 왜? 이제는 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왼쪽 그리고 오른쪽 요거를 각각 좌변, 우변이라고 부르고 요 사이를 등호로 연결하느냐 아니면은 부등호로 연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등호로 연결하면 등식, 부등호로 연결하면 부등식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부등호라고 하는 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과, 그다음에 미만, 그다음에 이상, 이하 뭐 이런 것들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여기보다 이제 조금만 더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이거 1차 부등식은 사실 방정식이랑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방정식에는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만 부등호로 바꿔주면 부등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푸는 방법도 되게 유사해. 1차 방정식 푸는 거 맨키로 그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쉬운 단원이고. 다음에 그나마 2학년 1학기 단원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잘 해두면 좋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1차 함수가 제일 마지막 단원입니다. 일단 함수라는 용어 자체부터 그다지 친숙하진 않지. 아무래도 방정식이나 부등식보다는 덜 들어본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는 일단 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그 함수를 가지고 뭘 할 건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대들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프 X축, Y축 이러면서 여기 뭐 원점 이러면서 여기다가 선을 쭉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긋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프에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뭐 만약에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고 그런 것들도 이 5단원 1차 함수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유리수와 순환소수 부분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야, 좋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내 생각에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하는데 우리 원래 2달 하게 되면 16번 수업이 있어, 수학이. 그게 이제 방학 동안에 수학만 16번, 과학만 16번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 혹시나 일정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라? 동영상을 보고 꼭 복습을 해줘요.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 구독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얘들아,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그대들이 열심히 보면 좋고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하는 거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와 순환수 한 페이지 펴보도록 합시다. 폈니? 어우, 아까 전부터 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앞에 썰이 길어요? 길어봐야 9분밖에 안 했어. 10분 만에 한 학기를 우린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다 정리를 한 거고. 자, 유리수와 순환소수 여기를 할 건데, 자, 단원명에서부터 느껴지는 필이 유리수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도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네. 그러면 얘네 둘이 뭔지부터 한번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라고 하는 거. 수, 영어로는 남바 라고 부르는 뭐네? 자, 넘어가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뭔가 조금 빠진 것 같아. 정확히 자신이 없네요.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한자도 한번 알아올게요. 자, 어쨌든 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자연수라는 걸 배웠어. 자연수는 어떤 게 자연수였죠?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쭈르륵 커지는 거. 그런 것들 자연수 엄청 많이 했어. 그치?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표시를 할 때 n으로 표시를 해요. 왜? 내추럴 넘버니까. 내추럴 자연. 내추럴 넘버라서 자연수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1, 2 해서 3 쭉 가는 이런 것들을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이제 정수라는 것도 배웠어. 기억나니? 정수라는 거를 배웠는데 정수는 사실 자연수는 전부 다 정수에 속해. 그치?
자연수기만 하면 무조건 정수라는 얘기야. 게다가 플러스 몇 가지가 더 있지? 두 가지. 두 가지. 어떤 것들이 더 있어? 영. 영과 음의 정수. 음의 정수라는 녀석이 추가가 되어서 요거 그리고 자연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라고도 배웠니? 정수. 양의 정수라고도. 혹시 모르고 있었으면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양수인 정수라는 뜻으로. 자, 그러면 0은 0이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숫자들. 요 세 가지를 모아서 정수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것 중에 이런 정수 말고 다른 것도 배웠어. 어떤 거? 분수. 분수. 그렇지. 분수도 배웠어. 그렇지. 분수하고 소수. 그래. 그래서 분수는 분수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분수 사실 분수랑 소수는 같은 거야. 왜? 소수, 분수 왔다 갔다 이렇게 꼴을 바꿔줄 수 있잖아. 서로. 그렇기 때문에 분수하고 소수는 같다고 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정수하고 분수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 수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유리수라고 붙인 거지. 야, 저는 유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리 말고 뭐 쇠나 이런 걸로 이름 붙였으면 더 튼튼해 보였을 텐데 어쨌든 여기는 유리수라고 해요. 유리수라고 하고 이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치에 딱 맞는 이라는 뜻이야. 이치 이자, 있을 유자, 이치 이자 해가지고 이치가 있다. 한자로 적어주세요. 그러지 마. 자, 빌레스 정도. rational number. 그거 어디라고 표현해요? 아니요. rational number로 보통 영어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정확하게 한자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유리수가 있었으면 아까 이게 있을 유자라며 그러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바로 유리수의 반대는 무리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무리수다. 이건 정말 무리수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여기서부터 이거 무리수인데? 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된 거지. 이게 뭐냐면은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으나 루트 2, 루트 3 또는 파이는 뭔지 알죠?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3.141591 뭐 하고 쭈루루 계속 나오는 이런 것들까지가 무리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를 배우는 거잖아. 유리수를 배운다 하면 지금 뭐 정수를 다시 새롭게 배울 건 없고 이 부분을 배우겠다는 거야. 특히 저 분수 다 계산할 줄 알아요. 그렇겠지. 분수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초등학교 때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존재를 하냐면은 3분의 1 이런 것도 분수잖아. 그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3분의 1을 소수로 표현을 하면 0.33333333 끝도 없이 3333이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0.3하고 위에다가 점 하나 찍어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첫 페이지에 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소수는 소수인데 똑같은 숫자가 계속 순환된다라고 해서 순환소수라고 부르는 것이야. 요게 순환소수. 뭐 계속 같은 게 나오는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녀석 이 분수를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순환소수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순환소수. 그래.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뭘 배우는지 알았어. 유리수와 순환소수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분수 쪽 그리고 요게 그 소수로 바꿨을 때 순환을 하는 그런 순환소수에 대해서 주로 배우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무리수 파트는 언제 배우느냐? 지윤이는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왜냐하면 3학년 것도 듣는데 3학년 1학기에 올라가자마자 놀란 표정. 자, 3학년 1학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 무리수 단원이거든. 루트 관련해서 배우게 되는 단원이 첫 단원이기 때문에. 네, 3학년에 나와요. 3학년 첫 단원에 제일 처음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대들은 1년 후에 요거를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무리수도 나중에. 그래서 참고 삼아 여기까지 알았는데 또
이 다음에도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거라고 생각해, 세훈이는. 자,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 실수라고 불러요. my mistake. 이거 말고 리얼 넘버, 레알 넘버. 20. 살짝 그지? 그렇지. 진짜로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뜻이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는 실수가 전체 범위인 것이야. 실수가 전체 범위인 것이고. 야, 소진이 왜 안 오냐? 맞아. 15분이나 지나. 5분밖에 더 안 지났네. 자, 그래서 얘 실수를 보통 R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유리수가 Q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엔.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할게요. 쏘리. 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얘기하려니까 까먹었어. 알아보. 뭐라고? 알아보. 이거 뭐냐 그게? 표현. 뭔가 나한테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살짝? 아니지? 자,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거는 이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가지고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는 성질이 있어. 독특한 성질. 뭐냐면 이 실수기만 하면 무조건 제곱을 하면 같은 거를 자기끼리 한 번 더 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R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 그렇지. 왜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얼마니? 4. 0보다 크거나 같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되든 플러스 값이 되든 그게 뭐 분수든 루트든 상관없이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런 성질을 가진 애들이 실수이고, 자, 그러면 유리수가 있었으면 무리수가 있었겠죠. 실수가 있으면 무슨 수가 있을까요? 실의 반대. 거지? 그걸 한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허울뿐인 그래서 허수라는 것이 있어요. 허수는 영어로는 imaginary number.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 상상 속의 수라는 뜻이야. 그렇지? imaginary가 상상 속에 뭐 이러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i라고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고, 얘의 성질은 뭐냐면은 제곱을 하면 i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놀라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배울 건 아니야. 전혀 아니고 오늘 배울 건 요거라고요. 이쪽에 있는 걸 배울 건데, 요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배우게 돼요. 고등학교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이제 주로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나오는 부분 중에 실수를 다루는 부분이 99.9%. 허수를 다루는 건 0.1%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도 괜찮다는 거야. 고1에 한 단원 딱 나오고 그 단원에서만 쓰고 지나가서 뭐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뭐 기하 벡터를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요 정도까지. 지금 배우는 이런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리고 중3 때 배우는 무리수, 요 정도까지만 잘 해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내용에 박스 안에 있는 개념을 보게 되면, 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수, 분수 소수 이 부분에서 유한소수라는 게 있고 무한소수라는 게 있대요. 뭔가 이름만 들어봐도 유한소수라고 하는 건 끝이 있는 거. 끝이 있는 걸 유한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무한소수는 무한한 거지 뭐 말 그대로. 그치?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0.으로 시작하지 말고 너무 자신감 있게 질렀네. 자,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소수로 바꾸면 뭐가 되나요? 0.5. 0.5. 자, 이 정도야 뭐 어렵지 않죠. 자, 요거를 했더니 0.5 하고 끝나버렸단 말이야. 이게 바로 유한소수야. 뭐 끝이 있는 거야. 딱 여기서 끝나는 데가 있는 게 유한소수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은근히 많겠지. 뭐 많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3분의 1을 바꾸면 0.33333 끝이 없잖아. 끝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무한소수가 되는 것이야. 유한소수, 무한소수는 뭐라고요? 이 소수점이 끝나는 데가 있으면 유한소수, 끝나는 데가 없으면 무한소수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거기 써놓은 거 읽어만 봐도 뭔 소린지 알아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소수가 유한소수, 무한이 많으면
무한소수가 된다. 그 다음 순환소수라는 건 뭐냐? 아까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런 애들도 순환소수야. 순환소수고 왜? 3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 이게 봤을 때 반복이 되는 구간이 존재를 하면 그것이 순환소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뭐가 될까요? 아직까지 여기 나오진 않았어. 나오진 않았는데 자 순환소수라고 하는 건 소수점 아래의 어떤 자리부터 요 첫 자리 이 경우엔 지금 첫 자리인데 첫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소수. 그러니까 일단 소수라고 하는 녀석을 소수라고 하는 녀석을 나누게 되면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그리고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잘 보세요. 순환소수랑 비순환소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수업에선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요만큼. 요거를 거기에 4번 밑에 보면 약간 공간이 있잖아. 거기다가 요거를 꼭 적어두세요. 꼭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아까 이제 유한소수, 무한소수까지 설명을 했고 무한소수는 또 이제 두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뭐로? 순환소수랑 그리고 비순환소수랑. 그래요. 쌤, 예를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리면 아까 여기 3분의 1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다는 거야? 순환소수야? 비순환소수야? 비순환소수. 순환소수예요. 3분의 1 얘는 0.33333 해가지고 요거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보이잖아. 그렇지? 계속 3만 나오는 거잖아. 반복되는 게 딱 드러나면 순환소수. 그렇지 않으면 비순환소수라는 거. 그래? 그렇지 않은 건 또 뭐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파이. 파이는 3.141592 뭐 저거 하지만은 사실 그 뒤에가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간이 나타나질 않아. 계속하다 보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못 찾았어. 못 찾았고. 아니 뭐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도 이제 슈퍼컴퓨터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거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나누면은 값이 끝없이 쭈르륵 나오거든.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계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지.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시켜가지고 야 파이 값을 어디 그럼 소수점 밑에 한 100만짜리까지 한번 구해봐. 이런 걸 시킨 거야. 시간이 꽤 걸려.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컴퓨터한테 시켰으니까 꾸역꾸역 한 자리씩 이렇게 토해내고 있겠지. 토해내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바로는 반복이 되지 않아요. 반복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게 뭔 소리야. 어차피 숫자는 1부터 9 사이에서 아무거나 나오겠지. 무작위로 나온다는 거야. 랜덤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야. 다음 자리에 뭐가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비순환소수라는 것이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뭔가 숫자가 나오긴 나오겠지. 하지만 그거를 미리 뭐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예측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규칙성에 의해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순환소수. 규칙성에 따라서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고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아는 것이 비순환소수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비순환소수에 들어가는 것은 파이를 예로 들었지만 파이가 어디에 들어있니? 지금 무리수에 들어있지. 그렇지? 무리수는 전부 다 비순환소수야. 무리수.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도 루트 2를 대략적으로 값을 하면 1.414하고 뒤에 쭈르륵 끝도 없이 나와. 끝도 없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뭔지 몰라. 뭔지 모르고 반복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비순환소수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순환소수는 무리수. 그러니까 비순환소수 부분은 지금 우리의 범위에 없겠죠. 유리수와 순환소수가 단원명이니까.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애들은 버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한소수랑 그 다음에 요 순환하는 소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순환소수 보니까 소수점 아래의 어떤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하나 더 나오네. 순환마디라는 것이 뭔가 용어만 봐도 왠지 순환마디예요? 그러면 0.3333이면 그냥 요거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그치? 순환마디가 그러면은 하나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런 것도 있어. 0.474747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건 47이 무한히 반복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얘는 순환하는 소수인 것이고 무한소수이고
그렇지? 끝이 없으니까 무한소수이고 그다음에 순환하는 소수고 순환 마디는 2개. 이렇게 2개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썰을 왜 이렇게 오래 푸나요? 응? 썰을 왜 이렇게 오래 푸나요? 미안해요. 자, 순환소수의 표현까지만 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순환소수의 표현. 첫 번째 순환 마디 양 끝에 숫자 위에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 요런 0.474747 이렇게 돼 있으면 처음 시작하는 점인 4 위에도 땡을 하나 찍고 끝나는 점인 7 위에도 땡을 찍는다는 것이죠. 요거를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0이 있으면요. 얘 같은 경우에 0.3 땡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0.0234, 023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순환 마디가 되지. 0234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0점 하고 0 위에다가 점 하나 찍고 2, 3은 그대로 쓰고 4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곳이랑 끝나는 곳 위에만 점을 찍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얘를 하나 더 둘 건데 보세요. 0.0475 475 475 이런 식으로 가는 애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은 475잖아. 그치? 475인데 쓰려고 보니까 여기 앞에 0이라는 거 하나가 여기 이상한 게 하나 툭 튀어나온단 말이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0.0까지는 그대로 써주고 지금 이거는 순환하는 게 아니지. 순환하는 게 아니니까 이 위에 점을 찍으면 안 돼. 점을 찍으면 안 되고 뒤에 순환하는 부분을 475를 써주는데 순환하는 거의 첫 번째 시작점 그리고 끝나는 점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0.0 해주고 475에서 4하고 5 위에 땡땡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 0.3땡 0.3땡 이렇게 읽어줘도 돼요. 이거 찍는 거 뭐 이렇게 막 그 주관식으로 뭐라고 읽나요? 써보세요. 0.3땡 이런 식으로 쓰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1번. 다음 중 순환소수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거 맞나요? 네. 맞네요. 왜? 0.474747인 걸로 봐서 47이 반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0.47 써놓고 4 위에도 땡, 7 위에도 땡 해놓으면 되겠네. 맞게 했고 두 번째 거는 어때요? 맞아요. 맞네요. 4, 5, 1이 반복이 되지. 그래서 4, 땡, 1, 땡 이렇게 해주면 되고 세 번째 거는? 맞아요. 아니에요. 틀려요. 왜 틀려요? 03, 03, 03인데 030이라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참 애매해. 그렇지. 애매하지만은 어쨌든 3번은 틀렸어. 왜? 03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 30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야, 칠판에 언제 이렇게 많이 썼어? 자, 올바르게 쓰면 그 옆에다 올바르게 쓴 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6.03하고 0.3을 땡겨. 그렇지. 6.03 땡땡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4번은 맞게 했겠지.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 5번도 보면은 1점 하고 나서 뒤에 0으로 시작하지만 0은 순환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 5번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 2번.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 마디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 그랬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이런 유형이 나오게 되면 자, 첫 번째 보기에 9분의 7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를 바꿔야 돼. 뭘로? 소수로. 소수로 바꿔. 어떻게 바꿔요? 7 나누기 9를 하세요. 7 나누기 9를 하면 0. 얼마냐 이게? 6. 97에 7이야. 7 63 7 0.777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0.7땡. 그래서 얘를 0.7땡이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순환 마디를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냐면 7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순환 마디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7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럼 두 번째 거는 9분의 16이네. 9분의 16은 놀랍게도 1.777777 이렇게 돼요. 나누기를 해보면 16 나누기 9 하면 되잖아. 그치? 16 나누기 9를 해주면 1.7777 그래? 그럼 이것도 순환 마디가 무엇이 되느냐? 7. 아하, 1번, 2번은 일단 순환 마디가 같은 거군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를 보면 11분의 3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요거 3 나누기 11 하면 얼마 나오니? 0.27 6 어? 끝나니? 아니 276 하고 있어요. 30 그래서 아니, 0.27272727 0.27 땡땡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수납마디가 7이 아니라 27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4번, 5번도 정말로 수납마디가 7인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고개를 짤짤 흔드는 건가? 자, 다음에 3번. 분수 27분의 2를 소수로 나타낼 때 27분의 2.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나누기를 거침없이 해봅니다. 2 나누기 27을. 그럼 뭐 나오니? 0.0 버퍼링 중. 나우 로딩. 0.08 자, 27분의 3번 문제. 27분의 2를 소수로 바꿔보면 0.07407407402 된다는 것이죠. 07407 네, 074. 네, 그래요. 074, 074, 074. 아하,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0.074 해놓고 땡, 땡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유선? 9 같아요. 너무 미안해요. 7이라고 쓸게요. 아니 9이에요. 됐어, 그냥 알아서 봐. 7이야? 이상하게 이렇게 왜 다 이게 구자처럼 생겼지? 자, 0.074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건 뭐니?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에 숫자를 구하시오. 아 내가 음흠. 지금 버퍼링 50 나누기 3 그렇지. 3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3의 배수 번째 자리는 4일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50이라는 건 3의 배수가 일단 몇 번째까지? 정답은 7. 50이랑 제일 가까운 3의 배수는 무엇? 50이랑 제일 가까운 3의 7. 배수. 아니 17 해가지고 48 48. 48이? 왜? 3 곱하기 16 하면 48이잖아. 50에 제일 가까운 3의 배수가 48이니까 48번째 자리가 4가 된다는 얘기야. 잠시만요. 49, 50번째 해서 네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3 곱하기 17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51이에요. 50번째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51번째가 4라는 거야. 50번째는 7이겠지. 그런 식으로 해도 돼.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48번째가 4니까 49번째, 50번째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답은 뭐라는 겁니까? 7이라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What? 뭐요? 세븐이라고 아, 7이라고 했냐? 쌤 그런 줄 알았어. 자, 이런 세 번째 유형 문제 풀 수 있겠죠. 어떻게? 처음에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납마디가 뭔지를 구한다. 그리고 그게 자릿수가 몇 개인지 본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보통 이게 지금 50번째를 물어봤지만 막 물어볼 때 2018번째 막 이런 것도 막 물어봐. 2018번째든 50번째든 사실 문제 푸는 건 똑같아. 2018 제일 근처에 3의 배수가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사람 골 때리게 만드네. 자, 개념 2번.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라는 녀석을 같이 보도록 하죠. 어때? 재밌나? 네 아유, 그래. 아유, 참. 그래. 재밌어 해주니까 고맙구만. 같이 크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집에 가서 동영상 보면 되게 웃길걸? 막 별 수업 시간에 했던 시덥잖은 농담들도 다 녹화돼 있어요. 녹화돼 있고, 근데 저희 목소리도 저기 카메라에 들어가.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빨간불 되면 꼭 얘기해줘. 혹시 빨간불이 될 수도 있잖아. 자, 4번. 4번이 아니지. 설명을 해야지.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그러면 어떤 분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3분의 3 이런 분수가 있다고 치면 이게 과연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 요거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와서 무한소수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거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 알려줄게. 자, 요게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일 거잖아. 그 4번 밑에 있는 분류에 의하면 유한소수 또는 무한소수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얘를 먼저 1단계 기하분수로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 이미 기하분수네. 기하분수가 뭐죠?
더 이상 분모.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녀석. 그럼 또 약분은 뭔데요? 분모랑 분자가 공배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가 되면 그게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어쨌든 뭔지 알겠죠? 약분 안 되는 게 기하분수니까 기하분수로 만들고 기하분수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는 뭘 보냐 하면은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 봅니다. 분모의 소인수 분해. 그럼 또 이제 질문해야지. 소인수 분해가 뭔가요? 그러면 혼나. 소인수 분해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오는 거고. 자, 소인수 분해를 한 결과로서 2 그리고 5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뭐 5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등 이거 뭐 몇 승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2랑 5만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고 2, 5 외의 다른 것들이 있으면 다 무한소수가 되는 것이야. 생각보다 무한소수가 되게 많겠네요. 그래요. 무한소수,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것 중에 무한소수로 되는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3분의 3이라고 한 녀석은 이거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이거요. 밑에 거 무한소수라는 얘기죠. 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봤더니 그냥 13이잖아. 13은 2나 5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소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요거 구분하는 거는 간단해.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2하고 5만 있으면 유한소수. 2나 5 외의 다른 게 있으면 무한소수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써놓은 게 그거야.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가 2와 5 이하의 소인수를 가지면 그 분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뭐냐? 무한소수라면서요. 그런데 무한소수, 분수꼴로 나타나는 수는 일단 분수라고 했으면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안 돼. 지웠네 아쉽게.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아까 무리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분수꼴로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 거기 4번 밑에 있는 분류에 뭐 어디까지겠니? 4번 밑에 있는 분류에서 일단 분수꼴로 나타났으면 순환소수까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이야. 비순환소수는 안 돼. 분수꼴로 나왔으면 그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2나 5 이하의 다른 게 있으면 무한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일단 지금은 순환소수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순환소수가 된다 라고. 자,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주면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2랑 5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그것만 판단을 해주면 돼요. 4번 문제. 4번 문제를 보면 그래도 야 수업 시작하고 40분 만에 하품하는 거 대단한데? 아침에 수업하니까 막 5분 만에 하품하기 시작하더라고. 자, 4번.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거 54분의 9면 얘는 일단 첫 번째 단계 뭐 하라고요? 기하분수로 바꿔라. 기하분수로 바꿔라. 6분의 1이죠. 기하분수로 바꾸면 9, 6이 54니까. 그러고 나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얘는 2 곱하기 3분의 1. 뭐야 3이라는 녀석이 있네? 그러면 얘는 어떻다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는 없다고. 그렇지? 1번은 안 되고 144분의 3. 얘는 이미 기하분수가 아직 안 됐네. 그렇죠? 얼마로? 48분의 1이 되겠네. 기하분수로 먼저 바꿔야 돼. 48분의 1. 그럼 48분의 1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이거 있잖아. 소인수 분해를 굳이 열심히 안 해봐도 돼. 안 해봐도 되는 게 왜냐면 2하고 5만 있으려면은 얘가 끝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어. 뭔가 갑자기 뭐 봐서 3의 배수가 있다든지 3의 배수인 것 같다든지 그러면 이미 땡이라는 거야. 여기 보면 48? 3의 배수. 3의 배수네. 그렇기 때문에 얘 실제로 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2의 4승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16 곱하기 3이 48이니까. 그래서 3이 있으니까 얘도 안 되겠구나. 3번은 아예 기하분수로 나눈 것 자체가 안 돼요. 뭔 소리야? 기하분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5로 나눠보세요. 5로 서로 나눠보면 아마도 44분의 3이 나올 것이야. 44분의 3인데 어차피 그래 봐야 분모에 44가 나오는 순간 얘는 4 곱하기 11이니까 소인수 중에 11이 있어.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3번도 제기고
4번은 어때? 4번은 분모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있긴 하나 약분. 그래 분자에 18이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분자랑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3이랑 약분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2의 2승 곱하기 5의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8이니까 얘랑 약분이 돼서 분모에 2의 제곱이랑 5의 제곱이라는 녀석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어허, 그래서 요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5번도 3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두둥 둥둥둥둥 뒷북을 올려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분자가 똑같아. 그치? 어디서부터? 20분의 3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40분의 3까지 분자가 모두 다 3으로 똑같습니다. 분모만 하나씩 커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20분의 3이라는 녀석은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될걸요? 될걸요? 왜 될까요?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되겠지? 될 테고 그 다음에 21이라고 하는 녀석은 안 될 것 안 같아요. 돼요.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어. 7분의 1로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얘가 7분의 1이 되지. 7분의 1이 되는 순간 무엇? 2나 5가 아닌 다른 7이라는 녀석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밑에 보기를 보는 순간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 이거 어차피 이거 40분에까지 하면 21개 이 숫자 일터인데 그렇죠 유선? 20분의 3부터 40분의 3은 21개의 숫자예요. 21개의 숫자 중에서 이게 딱 보기를 봤을 때 뭐라는 거야? 되는 게 몇 개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왜?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보기가 최소 뭐 한 12개부터 16개 사이가 된다는 얘기는 되는 거를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되는 거를 몇 개를 찾아가지고 그 개수만큼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0분의 3을 일단 내자면 요 밑에 분모가 2의 n승 곱하기 5의 m승 곱하기 3 하나 있는 것까지도 된다는 거야. 왜? 3이 하나 있으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약분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 되고 그 다음에 요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하면 얼마 되니? 너무 커지지. 너무 커지지.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되니? 8 곱하기 5니까 40이라서 딱 되지. 그러니까 요거 된다는 얘기야. 요거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 이거는 숫자가 얼마니? 될 것 같아요. 60. 그러면 60분의 3이잖아. 60분의 3이면 요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주는 거야. 찾아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총 찾게 되면은 4개. 6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21개에서 6개를 빼가지고 15개가 된다는 얘기죠. 혹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 해보는 거야. 22분의 3, 23분의 3, 24분의 3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얘가 뭐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 이거 24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면 얘는 기하분수로 바꾸면 8분의 1이 되는 거잖아. 8분의 1이 되면서 2의 3승분의 1이 되고 요거를 반드시 여기서부터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지. 사실 없고 요게 20이니까 20보다 조금 더 키워지는 예를 들어서 2의 5승분의 3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2의 5승은 얼마인데? 3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주면 돼요. 총 찾으면 몇 개라고요? 6개.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차근히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6번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는데 980분의 14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이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980이랑 응? 일단 기억. 그렇지. 일단은 기하분수. 자, 일단은 기하분수 해보면 7 아니 되나? 70분의 1. 7 그렇지. 980분의 14 곱하기 a 하는 건데 요거를 일단 기하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980분의 14를. 그러면 7로 나눠주면 얼마냐? 7로 나눠주면 100 140분의 2 곱하기 a인데 요것도 한 번 더 나눠주면 70분의 1 70분의 1 곱하기 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70이라는 녀석을 소인수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2 곱하기 5 곱하기 7이군요. 어허, 그래요? 그러면 a에 7이 들어가면 일단 되겠네. 7이 들어가면 되는데 뿐만 아니라 7의 배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야. 곱해주는 숫자가. 그러면 7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라는 14. 거니까 14라고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어허, 그래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오늘 또 궁금하지? 오늘 어디까지 해요? 자, 오늘 6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6페이지까지 할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2페이지, 3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부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고 계세요. 자, 몇 분까지 쉬느냐 하면 55분까지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